가을철에는 공기가 건조해지고요. 일조량이 감소하죠. 그래서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가을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건선이나 피부 표피가 떨어지는 각질, 그리고 또 가려움증 등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 5명 중에 1명에게 한 번은 발생한다는 흔한 피부 질환, 두드러기도 가을철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오늘은 한림대 성심병원 피부과 전문의 장예지 교수 모시고요. 환절기에 더 주의해야 하는 건선과 두드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날씨가 건조해졌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환절기가 되면 특히나 많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질환들을 특별히 더 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피부 질환을 많이들 호소하시잖아요. 요즘은 어떤 질환을 더 주의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름에는 뭐 무좀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약간 건성 습진, 아토피 아니면 건선, 오늘 얘기하는 건선도 좀 많이들 오시고 계셔요. 피부가 가려워서 피부과를 찾았는데 저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요 했는데 가려움증이 아니라 건선이에요. 이렇게 진단받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건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건선이란 게 네. 이렇게 만성적으로 몸에 비전염성으로 피부 질환이 생기는 건데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아직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아서 통상적으로는 우리 몸의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역학적 이상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몸 안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면역 체계의 교란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거다. 그러면 환절기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환절기에는 피부의 수분도가 낮아지고 좀 건조해지면서 이 건조함 자체가 건선을 또 유발을 하기도 하거든요. 건선 피부 자체가 건조하기도 하고 건조하면 건선이 더 악화되고 이렇게 서로 악순환을 겪는 구조이죠. 그렇군요. 그럼 가려움증하고 건선은 아예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질환들 중에서 건설이라는 질환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건선은 저희가 이제 건선이 요즘에 많다고 하니까 이 얘기부터 해보면 건선은 이게 바로 건선이구나라고 티가 날 만한 어떤 증상이 있어요? 초반에는 약간 이렇게 빨갛게 피부에 좁쌀 같은 붉은색 발진이 생기는데 빨갛게. 네, 그 위에 하얗게 각질이 쌓이면서 이 각질이 크기도 살짝씩 커지고 그리고 이 각질을 살짝 긁어보면 점상 출혈이라고 해서 빨갛게 점점점점 피가 맺히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특징적인 건성의 임상 양상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닭살 오르듯이 울긋불긋 이렇게 뻘겋게 네. 처음 모습은 그렇게 조그맣게 좁쌀처럼 똑똑똑 올라오다가 점점 커지죠. 근데 보통 가려울 때 그렇게 긁으면 그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듯이 그런 증상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선이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인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긁으면 그 부분이 부풀어 오르기는 하는데 그쵸, 네. 건선은 긁지 않았음에도 생긴다는 게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긁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뭔가 닭살처럼 이렇게 오톨도톨하게. 근데 겉에 각질같이 하얗게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네. 무슨 거북이 등껍질? 그런 식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치료를 안 하고 만성적으로 이렇게 방치했을 때는 하얗고 두꺼운 각질이 아주 두껍게 쌓여서 머리에서는 비듬이 이렇게 흘러내리기도 하고 거의 은백색의 이런 거북이 등껍질 같은 모습으로 아주 두터운 모습의 각질을 보이기도 합니다. 머리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건선이라는 데가 팔이나 다리 이런 데만 생기는 게 아닌가 봐요. 네, 가장 흔하게 생기는 곳은 말씀하신 무릎이나 팔꿈치 같은 관절 부위이기는 하지만 두피 건선도 한 50% 정도는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팔다리가 많이 흔하고 손발톱이나 얼굴 그리고 생식기 부분에도 건선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거의 몸 전체에 생긴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어디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환절기가 되면서 몸 여기저기가 좀 많이 간지럽다. 내가 건조한가? 건조해서 피부가 간지러운가? 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어떠한 질환 혹은 내가 지금 건선을 앓고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증상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방금 건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8366님께서 저희 아들이 지금 두피 건선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도 다니고 있는데 낫질 않고 있어요.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건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건선이 생기는 원인은 일단 불분명하다.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서. 그러면 아무런 원인 모르겠다, 전혀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피부에 각질 형성세포라는 각질세포가 네. 원래 이렇게 살다 보면 일정한 주기로 이렇게 분열되고 때처럼 새로운 세포가 탄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네. 이 일생을 다 마친 세포가 비듬과 같은 껍질로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정상적인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런 피부 각질 형성 세포의 증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가 T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T 면역 세포가 좀 그 시스템에 교란이 생기면서 네. 각질이 비정상적으로 겹겹이 쌓이는 게 건선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각질이 잘 안 떨어져서 생기는 게 건선이라면 우리 왜 한국 사람들 때미는 거 있잖아요. 각질 제거하고 뭐 그쵸, 이런 거. 그쵸.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과도하게 피부에 자극을 주는 건 또 건선을 유발시킬 수 있어서 건선 환자분들은 때를 밀지 마시라고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려요. 사우나 가지 마시라, 때 밀지 마시라. 사우나도 안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에는 자극이 되어서 미지근한 샤워를 짧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되게 좋은데 사우나. 개운하잖아요. 피부가 정상이신 분들은 뭐 자주 가셔도 괜찮지만 네. 그럼 혹시 햇빛 같은 것도 연관이 있을까요, 건선에? 햇빛은 의외로 이렇게 여름이 되면 건선이 좋아지거든요. 그 이유가 햇빛이 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습도가 높고 따뜻한 기후에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일조량이 적어지고 차가워지고 건조한 겨울에는 건선이 악화되는데 근데 대부분 건선이 여름에 좋아지는 게 정설인데 의외로 한 5% 정도에서는 햇빛 보고 오히려 악화되는 광민감 건선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어떤 상황인지 잘 맞춰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명확하게 알아야겠네요. 내 건선이 어떤 건선인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가 건선을 앓고 있으면 내 아이들도 건선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저 유전적 요인도 건선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건선 환자 10명 중에 4명은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 건선 환자가 있으면 특히 조기에 건선을 예방하고 관리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40% 정도면 그러네요. 그러면 건선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관리를 평소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건선인 것 같다 하면 진료를 오시고 이게 초반에는 바르는 연고로 먼저 드려봐요. 그러면 바르는 연고만 발라서 싹 좋아지고 조금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다시 나타나는 정도면 바르는 연고로만 이렇게 평생 지내셔도 괜찮은데 아무리 연고를 발라도 안 나아지는 경우에는 다른 치료들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광선 치료라고 그 햇빛이 좋아지는 원리처럼 UVB, 자외선 B의 일정 파장을 뽑아서 쬐는 광선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주기적으로 받으시거나 네네. 아니면 먹는 약들이 뭐 레티노이드, 사이클로스포린, 메토트렉세이트, 디메틸 푸마르산염 이렇게 4가지 종류 정도가 있는데 이런 약을 임신을 했는지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을 해서 먹어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신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생물학적 제제는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지거든요. 효과도 좋고 다만 이 약이 굉장히 비싸서 이 급여 투약이 되는 기준을 잘 맞추어서 그 해당 기준이 되는 분만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좀 까다로운가 보네요. 까다롭죠. 평생 연고를 발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완치되는 건 아닌가 보네요.
건선이라는 거. 건선은 사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이런 만성 질환처럼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건선이 있는 분들은 뭐 고혈압, 당뇨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합병증의 위험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피부과 의사랑 주기적으로 만나시면서 내 몸 관리를 같이 관리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사실 피부과는 내가 내 만족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가려움증이나 이런 거는 내가 좀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갈 수는 있지만 건선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건선이 생명하고 직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심해지면. 건선이 무서운 이유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병, 고혈압 아니면 죽상경화나 심근경색, 심부전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까지 유병률을 높여서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건선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스크리닝을 받으시면서 검진을 받으시면서 고혈압 약이 필요하면 같이 드시고 비만도 좀 조절을 하시고 고지혈증도 조절을 하셔서 좀 잘 지내보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럼 앞서 말씀하신 이렇게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도 잘 낫지 않습니다라고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약을 좀 바꿔보시는 게 필요한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떤 치료를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먹는 젊은 아드님이시라고 하셨으니까 젊으신 분 같아서 만약에 생물학적 제재를 투약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이게 6개월 이상 먹는 약을 치료했음에도 굉장히 심한 건선이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 그럴 때 투여가 가능하거든요. 생물학적 제재를 투약해 보시는 것도 어떠실지 한번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피부에 건선이 생겼을 때 이게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좀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교수님을 찾으시는 환자분들도 그런 고통을 좀 많이 호소하시는 편인가요? 어때요? 건선은 전혀 전염이 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용실 가거나 두피에 있으실 경우에는 비용실 가거나 아니면 사우나 가거나 목욕탕 가거나 이럴 때 되게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이게 되고 뭐 이거는 전혀 컵을 같이 쓰거나 수건을 같이 쓴다고 해서 남한테 전염되는 질환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으로 인식이 피부에 뭔가 나 있으면 전염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쵸. 꺼려지니까 네, 보이니까. 네, 이런 건선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 인식을 좀 높여서 그런 스트레스 받고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이런 거 환자분들이 좀 적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건선이라는 거 그거를 전염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럼 번지는 것도 아니겠네요. 한 곳에 있을 때 그거를 뭐 이렇게 긁고 내가 그 긁은 손으로 다른 데를 만진다고 해서 번지거나 그렇죠. 그런 것도 아니네요. 만약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다면은 그게 번지지만 건선은 그런 감염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긁은 데를 다른 데를 만진다고 해서 번지지는 않지만 네. 이 때를 밀면은 새로운 병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나친 피부 자극은 항상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자, 건선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민간요법이 상당히 많다. 민간요법을 사용하면 나을 수도 있다. 민간요법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던데 뭐 쑥, 창포잎, 뭐 온천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자주 질문을 하셔요. 이렇게 네이버 초록창에 쳐보면 항상 이렇게 연관되어서 뜨는 게 그런 종류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 건선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질환이고 엄청 많은 스터디가 되어 있고 신약도 좋은 게 나와 있는데 네. 민간요법은 그런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사우나 같은 경우는 악화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온천 목욕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뭐 드시는 거를 잘못 드신 경우에는 간독성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검증된 치료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건선이라는 거 예방이 가능할까?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께서 건선을 앓으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0% 정도는 가족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방을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일상 속에서 어떤 점들을 주의하는 게 필요할까요? 가장 첫 번째는 피부 자극을 피하는 거예요. 때를 밀거나 뜯어내거나 뭐 약간 이
흰색 각질이 올라온 걸 억지로 뜯어내거나 하는 피부 손상은 꼭 피해야 되고 그리고 건조해지면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샤워하고 나서 3분 이내에 보습제 열심히 바르고 샤워를 꼭 안 하더라도 하루에 2번 이상은 꾸준히 보습제를 열심히 바르고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선이 악화되니까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나만의 방법을 좀 찾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그리고 이너피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육체적인 과로도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적당히 휴식하면서 너무 무리되지 않게 생활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흡연자는 건선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니까 가족력이 있다 하시면 금연하시고 금주를 할 경우에 건선의 경과가 호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술을 드시는 경우라면 금주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뭐 몸에 좋은 거는 다 해야 되고 몸에 안 좋은 건 다 끊어야 되고 이 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반성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키호테 2부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이고요. 피부과 전문의 장혜지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선 그리고 두드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두드러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두드러기라는 거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게 바로 두드러기다 이런 얘기 앞서 해드렸는데 두드러기는 뭔가요 정확히? 초반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흔한 피부 질환이에요. 인구의 20% 정도는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피부가 살짝 도톰하게 붉거나 흰색으로 부풀어 오르고 심하게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게 특징입니다. 건선이랑 두드러기랑 차이가 뭘까요? 어쨌든 부풀어 오르고 가렵고. 큰 특징은 그 각질, 인설이라고 하얀 각질이 있는 게 건선, 각질이 전혀 없이 매끈하면은 두드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 먹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두드러기는 왜 생기는 건지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도 생기지만 햇빛 알레르기 뭐 이런 것처럼 알레르기로 인한 두드러기도 있던데 둘의 차이가 뭘까요? 두드러기는 대부분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 근데 그중에서 급성으로 생긴 두드러기는 약물을 잘못 먹었을 때 약물 알레르기처럼 약물 잘못 먹었을 때 두드러기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말씀하신 음식이 안 맞아서 음식 알레르기가 생겨서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 뭐 감기에 걸리거나 해서 감염으로 인해서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두드러기 갑자기 생겼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감염으로 인한 두드러기이신 경우거든요. 그리고 급성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계속 두드러기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원인 중에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아니면 이것도 약물에 의해서나 식품이나 식품 첨가제 아니면 흡인성 항원이라고 해서 꽃가루 뭐 이런 거 그런 이것도 감염이나 이렇게 H 파일로리라고 위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에도 만성 두드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임신 자체가 두드러기 만성 두드러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햇빛과 같은 일광 두드러기도 있습니다. 증상은 이유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재채기는 그 나쁜 게 들어왔을 때 그걸 뱉어내기 위한 어떤 반사작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려운 거는 왜 가려운 거예요? 가려움증은 그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서 피부 그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그 혈관 속으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막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서 신경에서 가려움을 느껴요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가려움이 나타납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뭘 없애기 위해 가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신경이 가려운 거거든요. 가려움을 느끼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자, 두드러기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한번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제가 지금 여름철부터 계속 두드러기가 나와가지고 피부과에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선생님께서 만성 두드러기라 그래가지고 계속 약 처방을 해줄 테니까 그거 나오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도 저는 이제 한식으로 위주로 먹고 뭐 튀김이나 이런 것도 먹지 않고 뭐 꽃 알레르기 이런 것도 없거든요. 이게 반응도 없었는데 제가 이제 고지혈증 약만 계속적으로 복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저녁에 등 전체적으로 다 부풀어 올라가지고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근데 등뿐만 아니라 손가락 사이에도 그렇고 발 종아리 아래에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막 두드러기 현상이 막 나타나다 보니까 어, 이게 너무 계속적으로 약으로 처방은 계속 받고는 있는데 네. 좀 이게 약으로 그리고 또 어떤 그 병원을 또 바꾼 적이 있어요.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또 그 바르는 약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바를 그런 날만 이렇게 괜찮고 약 떨어지면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다시 어떤 부분에서 또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서 가렵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될지, 약을 끊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일단은 약을 바르거나 뭐 먹어야지만 고통은 줄어들긴 하지만 계속 약을 먹고 네, 바르자니 이것도 좀 힘들고, 네, 그리고 내가 뭐 음식을 뭐 어떻게 잘못 먹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럴까 고민도 되시고 선생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그 피부과에서 그 알러지 네, 검사를 하셨나 봐요. 네, 근데 네. 원인을 지금 못 찾으신 거죠. 네, 어떤 원인은 다양하다고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고, 네, 약 처방만 해주셨거든요. 근데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굉장히 좀 컨트롤이 잘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은 그런데요. 지금 예. 약 먹을 때는 괜찮은데, 아, 약 안 먹을 때는 이제 그 손가락 마디 정도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또 사라지고 계속 음. 반복적으로 이러네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만성 두드러기라고 해서 이렇게 유발 원인을 제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네, 경우에는 매일같이 좀 가장 약한 항히스타민제로 매일같이 좀 드시는 게 필요한 경우 같아요. 이게 네, 듣기에는 너무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네, 꾸준히 매일 같은 시간 딱 정해서 매일 먹어보다가 먹는 네, 동안에 이제 하나도 안 올라오면 이틀에 한 번으로 조금 줄여보고 그래도 네, 좀 안 올라온다 싶으면 네, 조금씩 그 약 먹는 간격을 늘려가면서 천천히 사라지게 네, 만드는데 이게 갑자기 생기신 만큼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 사이에 좀 괴로우신 거를 이렇게 스탑시키고 가려워서 긁게 되면 그게 또 악순환을 겪으니까 최대한 긁지 마시고 좀 서늘하게 계시고 뜨거운 음식이나 뭐 뜨거운 물 샤워 이런 체온을 올리는 건 좀 피해 보시면서 약을 좀 드셔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 의사 선생님께서 3일치밖에 약을 처방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요청을 해도 안 주시는 거예요. 먹고 또 와서 다시 또 이렇게 약해지면 그 약을 다시 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음, 가는 것도 지금 힘들거든요. 그렇죠. 직장 다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이게 문제, 약을 왜 안 그러시네요.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길게 처방을 해드리는 네, 편이에요. 2주치도 드리기도 하고, 왜냐면 저도 음,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자주 병원을 가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네, 처방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좀 네, 짧게 짧게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한번 말씀을 음. 한 번 더 해보셔요. 아마 그래서, 3일 네, 만에 나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네,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처음에 처방을 해주셨던 것 같으니까 안 네. 나으니까 좀 길게 해달라고 하시면 해주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죠? 선생님, 네. 그래서 제가,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병원에 가서 받으래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약이 그러셨구나. 떨어졌는데 다른 어, 병원에 가서 좀 처방을 받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안 되겠네요. 그러시구나. 장희주 교수님이랑 같이 만나셔야겠네. 몸도 가렵고 막 고통스러운데. 네. 저, 일단 피부과의 처방이 네. 그렇게 짧게밖에 안 되는 건 아니죠, 교수님? 초반에는 좀 짧게 드리는 편인데 이렇게 만성이신 분들은 저는 좀 길게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너무 고통스러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고민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그럼요. 많이 됐고요. 네네. 네, 피부과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네, 연결 감사드리고요. 고민 해결 되셔서 다행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 예,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처방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셨을 거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의 고통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히스타민제를 처음에는 매일같이 드셔보셨다가 조금씩 간격을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처방을 주셨어요. 방금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게 매일같이 먹었을 때 몸에는 괜찮나요? 어때요?
사실 항히스타민제가 입도 마르고 이렇게 변비도 생기고 여러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간이나 신장 이런 내부 장기에는 큰 불편함은 없어서요. 이렇게 말기 신장 질환이 있으신 경우가 아니시라면은 네. 그래도 조금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안전하다고 되어 있어서 항히스타민제 정도는 좀 드셔보시면 어떨까. 근데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도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항히스타민제의 양을 좀 늘려볼 수 있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라고 해서 조금 더 센 뭐 천신약을 추가해 볼 수 있고 단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스테로이드는 더 부작용이 많아서 이거는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는 방법이고 네. 면역 억제제라고 해서 건선 때 쓰이는 사이클로스포린이 두드러기 때도 쓰일 수 있어요. 아예 이런 면역 세포를 확 억제시키는 건데 이것도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좋으실 때 이럴 때 좀 시도해 볼 수 있고 최근에 오말리주맙이라고 주사가 나왔어요. 요즘 이런 생물학적 제제가 참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주사를 한 달에 한 번 맞으시면 굉장히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가 전혀 약에는 조절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처방을 드리는데 단점은 항상 가격입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진료를 받아보시고 하시죠. 그러면 방금 전화 연결됐던 연숙님 같은 경우에도 그 주사라는 게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 들어보면 약을 먹을 때는 그래도 좀 주무시는 것 같아서 가장 안전한 항히스타민제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생기신 거니까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 그래요. 예, 일단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교수님. 빠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환절기 때 피부 건선이나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당부 말씀이나 어떻게 관리하시면 좋다, 어떤 거 주의하셔라 이렇게 당부해 주실 말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처음 건선이나 만성 두드러기로 이렇게 진단이 되면 원인도 모르겠고 완치가 없다는 말에 절망적으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네. 이거는 꾸준히 관리하는 만성 질환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우리 함께 이렇게 유발 요인을 피해보고 생활 습관도 교정해보면서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봐요. 함께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요. 계속 나오시는 건가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건선과 두드러기에 대한 이야기 장예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